테라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완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셨어요. 단임제가 된 이후에 두 번째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대통령의 일정을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헌재 재판관들이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갈려 있으니까 뭐 4대4 막 5대3 막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역시 오랫동안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려면 빨리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안정을 시켜야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외부의 어떤 대응이 전혀 안 되고 다시 막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그런 면을 고려한 것 같아서 그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이 현명했다고 보고, 또한 그 탄핵 인용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엄청 신경 쓸 흔적이 보였어요.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까 봐 굉장히 다듬고 또 다듬어서 아주 쉬우면서도 국민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왜 파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지혜로운 마음을 봐서 어제는 잘했구나. 굉장히 우리 헌재 재판관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협박받고 힘들었겠어.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네. 그렇지? 근데 끝까지 그런 것들 보완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사법, 입법, 행정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헌재가 제일 낫구나. 사법부가. 왜 입법부 개판 날마다 싸움박질밖에 더 합니까? 국민 거리면서 주둥이만 살아있는 인간들. 행정부 무능에 빠져갖고 대통령 하나를 못 말리고 일 하나를 못 해갖고 날마다 빌빌거리고. 행정부도 이게 소신이 없고 그런데 헌재는 그 미움 받으면서도 소신 있게 나라를 위해서 안정되는 쪽으로 판결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잘 난 결론이다 이렇게 어제 결정 받아들이죠. 이후에 혹시 소요 사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국민들이 그래도 잘 받아들이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게 국민들 힘 빼느냐고. 국민들이 미움을 쓸 기회를 준 거예요. 미움을 충분히 써야 국민 마음이 내려가니까. 네. 이 결정을 두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뭐 직접 밝히신 건 아니지만 전해졌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 그 입장문을 보면서는 마음이 아팠죠. 이분이 그래도 잘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아직도 근데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냥 집착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좋을 거야. 이걸 붙잡고. 그게 맞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네. 너무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든가 국민께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자기 참회가 좀 들어갔어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 마음이 좋았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본인의 열등을 인정 안 하고 지지층만 보면서 당신들 뜻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들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은 참 안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구나 이렇게 느껴서. 근데 걱정이 되는 게 퇴임하고도 정치 쪽에 계속 관여를 하면, 이런 성정으로 관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쳐맞아요. 아파져. 본인이 똥볼을 찰 거거든. 똥볼을 차다 못해 비상계엄이라는 똥볼까지 차는 쪽으로 왔어. 그 비상계엄을 한 건 입으로 한 게 아니거든. 의식이 한 거, 마음이. 그러고도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이런 열등의 의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쿠에서 국민의힘 뒤에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이분이 엄청 철퇴를 받고 더 아파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디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 영부인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 그냥 여생을 좀 조용히 보내셨으면.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아파질 텐데 제발 좀 자기 잘못을 자성을 하고 그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서 엄청난 벌을 받게 돼 있어. 이분이 요번에 탄핵 결정 나기 전에
그 집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나는 참회하는 줄 알았어요. 참회를 진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보면 기각됐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내면으로 막연하게 자기 잘못을 참회를 하고 기도란 참회인데 그러면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 참회를 하면. 근데 참회한 게 아니야. 기도를 해도 집착으로 하면 안 들어주셔.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아니거든요. 열등의 집착이거든. 형식이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닌데 형식적인 기도만 했구나. 이렇게 본인이 마지막에 소감문 발표한 거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은 더 아파져. 이건 대통령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잘못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러면 앞으로 아파지죠. 그래서 성사 재판에 대비해서 본인이 많이 참회하시고 뭘 잘못했는지 근신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난 벌이 떨어집니다. 네.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을 보니까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너무 들뜨면 안 되고 언행을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헌정사의 비극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어쨌든 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무슨 낮은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와서 너무 의기양양하게 국민의힘 패널한테 사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다고 봐.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켰으니까 뭐 독재자 뭐 화가 나서 이러지만 사실 속은 두려운 거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 공격했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하자고 이미 대통령 됐을 때부터 탄핵 얘기를 했던 집단이야. 예의가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더러운 새끼들이지. 남이 시작하기도 전에 초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개미움이에요. 정말 덧다 봐도 꼴 보기 싫은 집단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도 민주당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잖아. 왜 그래? 본인들도 책임이 반은 있는 건데 뭐 아무리 근신하는 척해도 소용없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만 조금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고 지난번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거든. 형을 갖다가 사고치게 만들어 놓고 약 올려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족속이야. 뒀다 봐도 아주 개미움의 족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증스럽다가 올라오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가슴이 아파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걸 국민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결코 대선에서 유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줄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거든. 근데 빌런인 윤 대통령이 제거됐어. 그럼 나머지 빌런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 차례죠. 이재명 대표 차례예요. 이제 빌런이야 이분은. 공격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막아도 이제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그래서 웃을 수만은 없다. 정적이 제거돼서 도플갱어인 대처점에 있는 사람이 제거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위험하고 민주당의 잘못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왜? 국힘은 이제 처맞았잖아. 그래서 국힘한테만 사과하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형의 잘못을 잊게 한 자기들이 미움 쓰고 공격해서 형이 사고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입 쓸 닦고 없는 거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사실 어제 헌재 그 결정문에도 보면 야당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감안한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헌재에도 그거를 빤히 보고 있어. 그들이 독주한 거, 입법 폭주하고 계속 대통령을 압박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녹취록까지 다 까서 압박한 걸 왜 몰라, 그치? 근데 야당이라 좀 봐준 거야. 항상 형을 때리게 돼 있거든. 제일 권력자를, 국민은. 약자는 내비두고. 근데 자기들이 최강자가 됐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처맞을까봐 잘못 실컷 저질러서 형을 제거시키고 이제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쥐새끼처럼 지금 가만히 있자 우리. 지금 이런 격이에요.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국민은 알아. 너희들 처맞을 거야. 단단히 각오해.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 말씀드린다 이런 입장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병신 새끼들이지.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어. 그래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그 탄핵이 무마됐어. 국민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나? 너희들은 국회로 밀고 들어갔어, 국민이. 군합발 대신에 국민이 들어갔어.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런 정당을. 국민 마음은 비상계엄 원하지 않는데 그런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고 믿는 국민이 60%잖아. 근데 국민이 두는 10%께 듣고 있는데 그냥 윤석열 지키면 되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까지 내렸고 국민들도 우파도 순순히 받아들여서 어제 해산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아무리 비공개 회의지만 그런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탄핵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벌을 준다고. 친윤계 의원들 제거돼야 돼. 너희들이 제거 대상이야. 숙청 대상이라고 이것들아. 미친 것들 정말. 그리고 국민이 그들에 대해서 옳게 보진 않아요. 일부 극우파 국민들이나 친윤계 의원들 대통령 옹호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대통령이 형사 소송이 걸려서 처벌을 받게 돼. 징역이라도 가게 되고 중벌을 받게 되면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고 옹호할 거야? 안 되는 거거든.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움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멍청한 게 더 문제야. 시류 파악을 못해. 이미 대세가 꺾였잖아. 고집부리다 대세 꺾이면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세 전환도 못하는 인간들이야. 멍청에 빠져갖고. 네. 나경원 의원은 약삭 빠르게 태세 전환 또 바로 했대. 그래서 처맞고. 이게 태세 전환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바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똑같아 친윤계도 윤 네. 대통령과. 그 태세 전환 못한 그 기관이 또 대통령실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제 그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 그런 업무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파면 결정이 나니까 망연자실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복귀될 확률 한 3, 파면될 확률 한 7. 이게 냉철한 시각이거든. 그래서 그걸 알고 준비를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내려야 되는데 망연자실은 뭐야? 굳게 믿었다는 거 아니야. 복귀될 거로. 그러니까 저런 집단이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나라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야. 왜냐하면 늘 똥볼 차거든. 아니 부산 엑스포도 네. 될 거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보고까지 하고 굳게 믿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술까지 먹고 그 수치를 다 떨게 하고 국민은 실망을 주고 잼버리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집단이야. 무능에 빠져서 그냥 대책 없이 믿는 집단. 사실은 잘 안 될지도 모른다고 겸허한 자세로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챙기고 잘못된 일이 없거든. 근데 정신 승리하는 집단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그냥 믿어. 믿으니까 하나하나 챙기지도 않고 대충 하네. 대충 하니까 항상 일이 어떻게 돼? 어긋나죠. 그걸 또 보여주는 거야. 저런 집단이니까 저런 집단이 다시 국정을 운영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번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잘 된 거지.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랬어. 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주변에 다 멍청한 인간들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눈 뜨고 그 몰락하는 꼴을 보나. 그 비상계엄을 했다는 얘기는 뒤에다가 그 석유를 쥐고 불에 네. 뛰어드는 거였어. 그걸 보고 안 말리고 쳐다보고 있던 등신 새끼들이야. 대통령실. 그리고 그런 모사를 꾸미는데 그러는 줄 몰랐어. 야 이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멍청한 인간들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지금 보수 지지자들도 되게 망연자실하신 것 같은데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이 또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화력이 높았던 보수 세력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제 헌재 앞을 지키지 않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면서 반대 세력 측에서 엄청 비난을 하고 이래서 아이 그러면 네. 혼자 있었으면 그러면 기각 결정 났어? 그거는 네. 너무 속상하니까 미움 쓰는 거야. 사람이 버림받잖아. 버림받았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림받은 아픔 올라와요.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운 약자, 절망감, 수치심, 두려움, 졌다는 진 열등의 수치 막 다 올랐을 거야. 그러면 약자 마음 올라오면 우리 수행자들 어떻게 미움 쓰지? 덤비고 똑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거야. 미움 써. 골질 부리고 어제 그렇게 미움 쓰고 골질 부린 거야. 근데 그렇게 미움 쓰고 골질 부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쓴 미움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 미움 쓸 때 써야지. 나라에서 판결한 걸 안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미움 쓰면 그 미움이 돌아와서 자기 인생이 아파지고 나라에도 도움될 거 없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미움질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나라도 미움 때문에 수치 똥통에 빠지는 거야. 나라도. 이제 남은 건 이제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의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조기 대선의 흐름은 지금 국힘에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싸움질할 때가 아니야. 병신 머저리처럼 결론 났는데 싸움질한다고 결론이 바뀌나. 그 등신들이 하는 짓이야. 멍청한 것들. 빨리 수습해서 조기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후보들을 갖다 경쟁을 시켜서 이쪽에 이재명 대표 네. 쪽은 민주당 쪽은 경선 레이스를 해도 재미도 없을 거야. 아무도 이미 뭐 전열이 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잖아 그냥. 네. 그래서 이재명 추대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열기를 올리는 게 중요하죠. 흥분하면 국민들은 모든 걸 잊어버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당 그 지도부시라면? 지도부라면 나는 이쪽에 벌써 바로 흥행 열기를 올려서 오히려 후보들 국민들이 관심을 더 집중하면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러면서 유리하게 작용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했던 거와 똑같이 그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수치나 이런 걸 까발리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 공격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실정을 부각하면 돼요. 많이 잘못했어. 날마다 탄핵 특검만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어. 거대 야당으로서 그렇지? 그런 거 부각하면서 이쪽은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흥행의 돌풍을 좀 일으켜서 그래서 뽑히는 분이 맞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떤 분은 그래 이미 이재명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있었어. 빌런 윤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2인자 아니야. 윤 대통령 1인자. 그래서 여기를 쳤던 거야. 근데 이제 1인자잖아. 이제 처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선한 얼굴로 뽑으시는 게 좋아요. 왜? 늘 봤던 인간들은 지루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에 정치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식상했어. 새로운 뉴페이스를 딱 뽑아서 경쟁을 시키면 충분히 나는 승산이 있고 이길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분열되고 아파지고 미움질 때문에 아주 수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지장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 엄청 중요하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나라가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미움으로 수치 떨면서 아픔 속에 국민이 한 번 더 지내야 되는가?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도부는 정신을 차리기 바래요.